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이제 다음 단원으로 추론적 읽기 단원을 학습해야 하는데요. 이 추론적 읽기는 지난주에 교생 선생님 수업도 하셨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진도가 조금 이제 빡빡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자 요거를 보시고 본문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참은 진짜라는 뜻이죠. 이 글의 글쓴이는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죠? 일본 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져서 암살을 시도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봉창 의사가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발굴이 되었고 그것이 이 실제 신문이죠. 동아일보 여기에 1994년 12월 15일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글의 첫머리, 즉 도입부에 이 동아일보라는 실제 신문에 난 신문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봉창 의사의 옥중수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보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이런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진짜네? 라는 그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봉창 의사의 옥중 감옥 안에서 수기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의거, 정의로운 일이란 뜻입니다. 그 의거를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의 항일 생애 이런 것이 62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뭔 소리냐? 1994년에 발굴이 됐잖아요. 그럼 62년 전이면 몇 년이냐? 32년. 1932년의 이야기들이 요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함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안타깝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암살에 실패하고요.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되었다. 서고는 문서 창고의 줄임말입니다.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과, 여기 또라는 말이 있죠. 그럼 또는 앞뒤가 같은 층위에 있는 여러 개가 열거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접속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서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첫 번째, 옥중에서 쓴 수기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일본의 외교 문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고 요번에 한꺼번에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자, 옥중수기와 관련된 기록은 이러한 위해, 다치게끔 하려고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란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거 공개하면 일본 왕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면 똑같이 해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좀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는데 한일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전으로 서고를 조사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봉창 의사가 직접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에다가 바로 이봉창 의사가 되겠죠. 경성, 서울의 옛 명칭입니다.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이봉창 의사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실제로 재판 기록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는 이 전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난 3.1 운동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별로 조선의 현실하고는 별로 동떨어져 살았던 것이죠. 왜? 나는 부자니까. 자, 그러나 철도 부지, 철도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땅, 그것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로 토지를 총독부,
자, 조선 총독부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부 기관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수용당하였다.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내가 철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네 땅 내놔, 가져갈 거야 라고 빼앗아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가온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자, 그러니까 총독부로부터 땅을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가 편찮아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대신에 그냥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봉창 의사가 살아온 이 삶의 변화가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나요? 일제의 수탈 때문이었다. 이봉창 의사의 삶의 현실과 여건이 달라진 이유는 총독부의 수탈 때문이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